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작의 저자 조보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인사이트 영작 초급 1 제6강의 실전문형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실전문형은 길잡이 문장을 학습한 이후에 공부를 하셔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션 넘버 1. 아빠 나 취직하는 거 포기하고 싶어. 이거 너무 가슴 아프네요. 가슴 아픈 건 뒤로 하고 어휘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취직하다, 무엇을 포기하다. 분석 대상 나와라. 울지 않으리라. 나 취직하는 거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때 포기하다라는 동사가 거느리는 목적어가 뭐냐? 취직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동사적 성질의 목적어라는 거죠. 이렇게 타동사가 동사적 성질의 목적어를 가질 때 여러분이 꼭 분별해서 써야 되는 게 뭐냐?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만,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갖는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브업이라는 동사는 동사적 성질의 목적어를 가질 때 동명사만을 갖는다. 그리고 길잡이 문장에다가 또 관련 있는 다른 동사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도 반드시 함께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들을 그 밑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낮은 수준의 학생들도 아닌데. 번역 내보겠습니다. Dad, I want to give up getting a job. 근데 이런 말 듣는 아빠는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기운 내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퀘션 넘버 2. 그것이 4개월 전에 K와 그의 딸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이거 좀 섬뜩하네요. 그러면 어휘 봅시다. 누구누구에게 일어나다. 그 happen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에게 일어나다고요. happen to 다음에 동사가 오면 우연히 뭐뭐하다는 뜻 분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분석 대상 나와라. 그것이 K와 그의 딸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요거 아주 까칠까칠한데요.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혹시 그 한국어 문장에 들어있는 일이었다 그럴 때 그 일이라는 표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면 제가 만세를 부르며 환영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다의 주어입니다. 일이 일어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그것이 일이었다 해서 그것이 that is 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보호 역할을 합니다. 동사 일어나다의 주어와 that is라고 전제하면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일이라는 하나의 표현이 문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영어의 세계로 뛰어들어가면 위험하고 극단적인 발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역할은 관계대명사 wha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걸 보고 내가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지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유사관계대명사 as를 공부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이론을 덕지덕지 붙여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은 그런 이론을 공부할 게 없어요. 오로지 문장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관계대명사 what이 안고 있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일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걸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이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이 관계대명사 what의 속성이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이미 그 안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띵, 선행사, which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 그것은 문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포착해내는 일뿐이다. 다른 건 없다. 번역 내볼까요? It was what happened to Kay and his daughter 4 months ago.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퀘션 넘버 3. 3년 전에 대학을 졸업한 K의 딸이 세계적인 기업에 취직했다. 아이고 이쪽 저쪽에서 선생님 우리 알겠습니다. K의 딸을 대학을 졸업하다가 꾸며주네요. 이러면서 나를 약 올리고 있어요. 이거 다소 난감한데. 어휘 봅니다. 대학을 졸업하다 fram을 꼭 쓰셔야 된다고 그랬죠. 세계적인 기업 취직하다. 분석 대상 봅시다.
3년 전에 대학을 졸업한 K의 딸, 3년 전을 떼어낸다면 대학을 졸업하다라는 불완전한 문장이 K의 딸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불완전한 문장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주어, 소유격, 목적어. 선행사는 두 가지만 분별하면 된다고 그랬죠. 사람이냐, 사물이냐. 노래 먼저 부르고 진행해 봅시다. 사람이 선행사면 후, 후주, 흠. 사물이 선행사면 휘치, 오브 휘치, 휘치. 물론 오브 휘치 대신에 후수를 더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90% 학생이 외면하네. 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료 보겠습니다. 이거 그런 내용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갖고 선행사가 사람이니 후, 후주, 흠 중에서 후를 선택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그 후 대신에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꿔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대로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주격과 목적격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알면 아주 좋은 거네요. 아이고, 어느덧 벌써 번역례가 나와 있습니다. His daughter who graduated from college 3 years ago found a job at a world-class company. 이렇게 있는데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면서 공부한 게 아니라 100m 달리기 하면서 공부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Question number 4. 일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어휘 공부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왜 문제마다 토를 달죠? 죄송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next to impossible, almost impossible. 좋습니다. 분석 대상 나와라. 일자리를 구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뭐 떠올리는 거죠? think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불가능하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뭐냐? 일자리를 구하는 것 목적어가 길다. 그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목적어 세워라. 그리고 진짜 목적어 뒤로 돌려라. 그리고 우리는 가주어잇과 결합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가주어잇은 다양한 주어와 결합하지만 가목적어잇은 투부정사나 태절하고만 결합한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자료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한번 봅시다. 핵심 표현이 A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기 때문에 think A impossible인데, 그런데 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동사 think나 목적보호로 쓰인 impossible보다, 다시 말해서 다른 문장 성분보다 거친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더럽게 깁니다. 더럽게 길다고 한탄하고 땅바닥을 두드릴 것이 아니라 얼른 뒤쪽으로 뒤로 돌리고 가목적을 세운다. 가목적과 결합하는 것은 투부정사와 대절이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는 내용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번역해 보겠습니다. Some young people think it next to impossible to get employed. it과 get employed 연결되죠? 이런 식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동사들이 think, find, make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Question number 5. 이런 힘든 여건들이 그들이 희망을 잃는 원인이 된다. 어휘 봅시다. 여건들, 희망을 잃다, A가 뭐하는 원인이 되다. 분석 대상 봅니다. 이런 힘든 여건들이 그들이 희망을 잃는 원인이 된다. 한 번 더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옮길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 오형식 문장입니다. 오형식 문장. 그런데 오형식 문장은 그 안에 본능적으로, 절대적으로 주어 동사가 2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분석 대상도 보면 힘든 여건들이 원인이 된다 라는 주어 동사와 그들이 희망을 잃는다 라는 또 다른 주어 동사가 같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라는 너무 무서운 단어를 쓸 수는 없겠지만 오형식 문장을 고려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오형식 문장의 대다수가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정도만 얘기하고 한번 자료를 보고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도 꼭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은 미리 드리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료 나와라. 주어 동사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오형식 문장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오형식 문장의 절반 정도는 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다 세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order, tell, want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건 우리가 길잡이 문장에서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뭘 좀 공부하셔야 되냐면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건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투부정사는 동사의 뿌리가 있는데 영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명사 역할합니다. 명사적 용법. 형용사 역할합니다. 형용사적 용법. 부사 역할합니다. 부사적 용법. 그래도 지가 뿌리가 동사에 있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동사적 성질은 겨우 4가지다. 긍정, 부정이 하나, 능동, 수동이 둘, 시제가 셋, 의미상 주어가 넷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형식 문장에서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에서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한다. 의미상 주어는 뭐냐? 투부정사 속에 들어있는 동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주체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꼭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These difficult conditions cause 목적어 them to lose their hope. 희망을 잃는 의미상 주어가 뭐예요? them이다. 그게 문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목적어. 그런데 사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의 1인자는 요게 아니라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에서 목적어가 아니라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6.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보라. 이거 또 내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 어린이가 이렇게 많이 일하면 안 되는데. 하루에 어데이 퍼데이 누구누구를 보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그런 어린이들. 예, 이것도 여러분 웅성웅성거리는데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출발점은 뭐였었죠?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다라는 불완전한 문장이 어린이들이라는 명사, 그것을 꾸며주고 있죠. 불완전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주어가 없다, 소유격이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렇게 수식을 받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르는데 선행사는 2가지만 보면 된다.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이면 한 번만 더 노래 불러봅시다. 후주, 흠. 그건 주어, 소유격, 목적어에 따라 걸리는 거죠. 사물이면 which, of which. 한마디 더 해야 되죠. of which 대신에 who주를 쓰는 게 현대 영어에서는 또 일반적이다. 얘기되죠? 그런데 이거 길자의 문장을 할 땐 우와 그런 게 있구나 이러는데 거기서 그러면 어린이들 이러고 난 다음에 children who 그리고 10시간 이상 일하다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간 잘못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을 유념하기로 했더랬었죠. 이미 한번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정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문장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선행사를 꾸며준다.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꾸며준 주격 관계 대명사를 호출해야 되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니 후주, 흠 중에서 흠을 선택한다 라고 하고 문 닫고 나갔다가는 뒤에서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그럼 뭐냐? 그러나 선행사를 그러니 앞에서 수식한다. 앞에서 such가, 앞에서 as가, 앞에서 the same이 그러면 유사관계대명사 as를 불러들여야 한다. 그런데 the same이 수식할 때 as가 들어오면 동일한 종류를 말하고 the same이 수식하는데 관계대명사 that을 쓰면 동일한 물건을 말한다. 이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그래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번역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Look at such children as work for more than 10 hours a da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되짚어보면 이번 6강에서도 뭘 공부했습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뭘 공부했습니까? 유사관계대명사 as를 공부했어요.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 유사관계대명사 as는 내가 설명드린 거 말고 또 하나 공부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쉬운 내용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도 공부했어요.
관계대명사 와서는 재밌죠. 다른 관계대명사 얘기할 땐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이네, 무슨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이네.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문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 야, 이건 진짜 영어적으로 매우 묵직하고 무거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정리를 적극적으로 해두셔야 된다. 그리고 또 뭐 단순한 거긴 하지만 어떤 타동사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갔는데 아이고 고집스러운 놈들이야. 또 다른 타동사는 악착같이 투부정사만 갔는데 이런 내용까지도 꼭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영어 전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는 경우 나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구독자로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와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6강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